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14번째 시간입니다, 물리 2. 다음 주에는 개학을 할 수 있겠죠? 이거 다음 수업은 아마 여러분들 교실에서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네,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관성력, 등가원리, 중력 렌즈, 그쵸? 관성력은 뭐였는지 혹시 좀 기억이 나요? 어떤 시스템이 가속할 때, 걔가 가속할 때, 가속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그쵸? 반대 방향으로 어떤 힘이, 관성력이 작용한다는 거였고, 그 크기는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값이었어요. 그죠? 관성력이었어요. 등가원리는 뭐예요? 중력과 관성력에 의한 효과를 구분할 수 없다. 혹은 같은 효과가 일어난다. 라는 게 등가원리였죠. 중력 렌즈는 빛이 휜다. 라는 건데 뭐 때문에? 중력 때문에. 그죠? 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 빛이 휘는 걸 중력 렌즈 효과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울 것은 이거예요. 탈출 속도, 블랙홀, 잼잼이라고 써놨네. 이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영상을 하나 볼 겁니다. 먼저 탈출 속도와 그래서 수업이 그렇게 좁길 수도 있고 길지 않게 찍으려고요.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탈출 속도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 찾아보고 올 거야. 아마 이스케이프가 아니 이스케이프 벨로시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S? 네, 아무튼 이스케이프 탈출 속도라는 건데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가 지구에서 탈출하고 싶다 이거죠. 여러분들은 아니고 1학년에 작년 이제 올해 2학년이구나. 작년에 막 애들 학교 탈출 막 그러던데 학탈하고 싶다. 별거 다 줄이죠. 아무튼 탈출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언제 탈출했다고 할 수 있을까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탈출했다라고 할 텐데, 그죠? 우리가 감옥을 탈출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옥을 탈출했다 그러면 이 문 밖으로 나왔단 얘기죠. 여기 있던 사람이 이렇게 문 밖으로 나오면 탈출했다라는. 그래서 언제 탈출한 건지 먼저 그 정의부터 얘기를 해보면,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중력이 더 이상 이 지구에 의한 그죠? 안 적으셔도 돼요. 지구에 의한 중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까지. 그죠? 그래서 그게 중력에 대한 식을 우리가 알아요. G, R제곱분의 M, 이렇게. 이 중력에 대한 식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냐면 이게 R이 거리죠. 거리. 그래서 이 R이 무한대로 가면 이 값이 0에 가까워지겠죠. 그죠? 0에 가까워진다고. 더 이상 지구로부터 중력을 받지 않을 때를 우리가 탈출에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물원 시간에 아니면 혹은 1학년 통합과학 시간에 포텐셜 에너지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포텐셜 에너지. 이건 뭐냐면 어떤 물체에 이제 힘이 작용하면 그 힘에 따른 이제 포텐셜 에너지, 잠재적인 에너지가 생긴다는 건데,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 서 있다가 탈출했어. 더 이상 중력을 받지 않아. 그럼 중력에 의한 선생님의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 0이겠죠. 0. 더 이상 힘을 받지 않으니까. 근데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 특히 중력 포텐셜 같은 경우는 이 지구와 가까워질수록 작아져요. 지구가 가까워질수록, 멀어질수록 커지는 거고. 그래서 왜 우리가 위치 에너지 했었잖아요.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이 거리가 크면 클수록 크다 그랬었는데, 그래서 중력 포텐셜 같은 경우는
음수를 가지게 된다. 음수. 가장 클 때가 0이니까 그 아래로는 다 음수인 거예요. 물리적인 개념을 이제 수학에 적용을 시킨 거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를 음수를 갖게 돼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결국에는 지구에서 어떤 로켓가 탈출하고 싶다 이거예요. 탈출할 때 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역학적 에너지 뭐랑 뭐 더해요? 운동 에너지랑 그죠? 포텐셜 에너지를 더하잖아요. 포텐셜 에너지를 더해요. 근데 이게 2분의 1 mv 제곱이고 이게 마이너스 r분의 gmm이에요. 그래서 요 값이 0이 될 때를 우리가 탈출했다. 0이 될 때를 탈출했다라고 하는데 선생님 지금 설명이 좀 버벅대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관건은 뭔가 내가 힘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위치가 있다고 딱 이렇게 쳐보면 이 로켓가 여기까지 도달하면 이제 탈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가려면 맨 처음에 엄청나게 폭발이 일어나야 된다고. 운동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고. 운동 에너지가. 그죠? 여기까지 그냥 안 가지죠. 계속 지구가 땡기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밀어내는 운동 에너지, 밀어내는 어떤 힘으로 가는 건데, 이제 만약 여기서 폭발이 있었다면 그만큼의 어떤 운동 에너지가 생기겠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딱 탈출할 만큼의 어떤 에너지만 갖고 출발한다면 얘가 슝 출발해갖고 여기 가서 딱 멈추겠죠. 어떤 최소한의 에너지만 쓴다면 여기 가서 딱 멈출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잡아 당겨지지도 않고 여기 가만히 있겠죠. 그죠? 그럼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일까? 역학적 에너지는 0이라 이거예요. 0. 속도도 0이고 더 이상 받는 힘도 없어서 포텐셜 에너지도 0이고 이렇게. 그러면 그럼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하면 역학적 에너지를 0이 되게 애초에 출발시켜 주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논리로다가 그래서 2분의 1 mv제곱이랑 r분의 gmm 이렇게 g는 이제 상수고 라지 m은 이제 행성의 질량이 되겠죠. 행성의 질량 그리고 얘는 행성의 반지름이 돼요. 행성 어떤 천체의 반지름 넘어가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2분의 1 mv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가 아니고 g r분의 mm 이렇게.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하면 v 제곱은 2를 곱하면 되죠. 양변에 그러면은 2를 곱하고 m으로 나누고 m r분의 2g mm 이렇게 이거 그럼 루트 씌워요. 그럼 이거 떨어지고 r분의 2gm 이렇게 라지알로 쓸게요 이거 이렇게. 그래서 어떤 행성에서 물체가 출발하는 초기 속도를 v라고 할 때 그죠? 행성의 반지름과 질량, 중력상수 두 배항의 루트만큼이 되면 이 물체는 그 행성을 탈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r분의 2gm만큼의 속도를 맨 처음에 가지고 출발한다면 얘는 탈출한다 이거죠. 탈출. 그래서 반지름, 질량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 속도를 탈출 속도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과서를 한번 봅시다. 요거 잠깐 블랙홀 보지 말고 지표면에서
지표면에서 물체를 위로 던질 때 물체를 던지는 속도가 클수록 물체는 더 높이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탈출할 때까지 올라갈 속도를 탈출 속도로 하는 거죠. 물체를 충분히 빠른 속도로 던진다면 그 물체는 지구 중력을 벗어나 무한히 먼 곳까지 갈 수 있다. 이때 물체가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 무한히 먼 곳까지 위한 최소한의 속도. 아주 역시 교과서가 괜히 교과서가 아니죠. 말이 잘 정리가 돼. 이렇게 네모 박스 쳐놓고 질량이 m인 천체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진 곳까지 있는 질량 m인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r분의 gmm이다. 반지름이 r인 이 천체의 표면에 질량이 m인 로켓을 탈출 속도로 쐈다면 이 로켓의 역학적 에너지는 이렇게 된다. 천체로부터 무한히 먼 곳의 로켓의 속도는 0이고 r이 무한대이므로 중력 포텐셜은 0이다. 그러니까 정말 가까스로 어떤 그 탈출했다는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무한히 먼 곳의 역학적 에너지랑 무한히 먼데 어떤 탈출했을 때랑 천체 표면에서 출발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얼마의 속도로 처음에 이렇게 출발해야 되는지가 결정된다 이거죠. 그게 이 값이다. 요거는 기억해 두세요. 요거 별표.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죠. 지구 같은 경우 지구 반지름이랑 지구의 질량을 우리가 얼추 알고 있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 직접 해보셔도 좋아요. V R분의 G M M sorry 질량이 상관없죠. 2GM 이렇게. 그래서 코끼리든 뭐 선생님이든 의자든 컵이든 탈출 속도는 지구에서의 탈출 속도는 같아요. 질량에 관계없이. 아시겠죠? 이 탈출 속도 시계에 행성의 질량과 행성의 반지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질량에 상관없어요. 물론 같은 속도로 쏜다고 했을 때 코끼리를 그만큼의 속도까지 올리는 게 더 힘든 일이긴 하겠죠. 그래서 지구 같은 경우는 지구의 반지름은 6,400km죠. 뭐 밑으로 고치면 이렇게 될 테고 찾아서 한번 넣어봐요. G랑 M 값이랑 지구의 질량이랑 하면 이게 11.2km 약 이렇게 나온다고. 이것도 직접 해보면 또 재밌긴 한데 원래 과학이 좀 직접 해봐서 막 구하는 재미도 좀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 볼게요. 지구 같은 경우는 11.2가 탈출 속도예요. 그래서 가와 같이 지구 표면에서 1초에 10km 가는 것도 엄청 빠른 거예요. 이걸로 던져 올리면 물체는 다시 지구로 돌아오지만 11.2km부터서는 지구를 영원히 벗어나요. 왜냐면 지구의 탈출 속도가 11.2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탈출 속도는 천체의 질량이 클수록 커져요. 여기 식이 그렇잖아. V는 R분의 2GM. 질량이 커지면 커지죠. 반지름이 커지면 얘는 작아지죠.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아무튼 지름이 작을수록 커진다. 나와 같이 그림과 같이 지구가 만약에 질량은 같아요. 질량은 같은데 이제 크기가 줄어들면 그러니까 반지름이 줄어들면 탈출 속도는 만약 그 크기가 100분의 1로 줄어들면 탈출 속도는 10배가 돼요. 10배. 루트니까. 그래서 그림 다와 같이 지구가 만약에 약 1.8cm요. 1.8cm. 이 정도? 지구 크기가 요만하다면 이제 탈출 속도가 계속 올라가서 30만 킬로미터. 얘 뭐야? 빛의 속도죠.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가 돼요. 빛의 속도는 돼야지 이제 지구를 탈출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근데 이제 빛조차 빠져나가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빛이 밖으로 못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그 물체를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천체를. 그죠? 빛이 반사돼야지 우리 눈에 들어와야 보이는 건데 이걸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장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런 블랙홀은 어떤 식으로 생겼을까 궁금한 거죠. 과학자들이 엄청 예측하고 예상하고 나름 합리적인 이유를 막 대서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까지 지금은 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블랙홀 주변에 휘어진 시공간을 3차원으로 나타내는 것은 어렵지만 휘어진 2차원 평면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 주변에 블랙홀이 있으면 떨어진 거리랑 상관없이 모두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까? 라는 거죠. 그림 1-56은 얘는
물에 빨려 들어가는 소용돌이 주변에 배를 나타낸 것이다. 둥근 원으로 표시한 영역 안에 있는 배는 A는 아무리 소용돌이 밖으로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 없다. 그러나 이 영역 밖에 있는 C는 벗어나고 있다. 배 B는 소용돌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지도 않고 소용돌이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 이처럼 블랙홀이라고 불리는 영역 안에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냥 별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냥 그럴 수도 있고 뭐가 아닐 수도 있다. 그 얘기 한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럼 볼 수가 없는데 블랙홀이 있다고 할 수 있냐 이거죠. 그죠? 뭐 그런 거예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근데 볼 수는 없어. 근데 그거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분들 내 여자친구가 있지 하지만 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을까? 내 남자친구가 있어 볼 수가 없어서 그래. 그걸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관측하기 어려운 블랙홀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죠. 물이 빨려 들어가는 구멍에 가까이 갈수록 물살이 빨라지듯이 블랙홀 경기로 갈수록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물체 속력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블랙홀 주변의 기체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 거의 빛의 속도로 빨려 들어가는데 이때 기체들 사이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해요. 기체 분자들끼리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X선 형태의 강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기체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자체는 보이지 않아요. 볼 수가 없죠. 이론적으로도. 볼 수가 없지만 그 주변,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 주변이요. 그 주변에서 X선을 통해서 그 가운데쯤에 있겠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원형으로 보이겠죠. 빨려 들어가고 있으니까 어떤 그 빨려 들어가는 중인 뭐 가운데는 까맣고 안 보이는데 여기서 빛이 엄청난다 이거죠. 어떤 블랙홀이라고 불리는 주변에서. 그럼 우리가 그쯤에 블랙홀이 있겠구나라고 추측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지구의 지름이 1.8cm에 이를 정도로 지구의 크기가 압축이 되면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지구도 언젠가 블랙홀이 될 수 있을까? 연구에 의하면 여기 그냥 읽어볼게요. 선생님도 잘 모르는 내용이라. 연구에 의하면 별이 핵융합 과정을 끝내고 초신성 폭발 이후 남은 질량이 태양 질량의 약 3, 4배가 넘으면 별은 계속 붕괴해서 결국 블랙홀이 된다. 태양이나 지구의 질량은 이러한 과정을 거칠 만큼 충분히 크지 않아서 블랙홀이 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블랙홀이 되려면 엄청나게 큰 질량이 있어야 돼요. 엄청나게 큰 질량이 있던지 큰 질량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지구는 그런 조건에 해당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우리 저번 시간에 적었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뭐 이렇게 적었던 거 그 아래다가 이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블랙홀 해서 블랙홀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인 전체. 적었죠. 그리고 오늘 영상을 하나 볼 건데 여러분들 뭐 알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유명하니까. 안될까 언리얼 사이언스라고 채널이에요. 유튜브의 채널이고 채널 이름이고 그래서 과학 크리에이터들이고 이제 과학을 좀 재밌게 과학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재밌게 전달하려고 하는 박사급이시더라고요. 포스트 닥터 박사 이후 과정 아니면 박사급 크리에이터들이 나와서 나름 재밌게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좋아해요. 재밌고 빠르고 과학적이라는 게 아주 좋아요. 유튜브에 많은 어떤 채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는 과학적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잘못 얘기하고 있는 유튜버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이제 공신력이 있다. 이분들은 이제 논문에서 어떤 발췌한 정보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블랙홀에 관련한 영상을 가져와 봤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그걸 보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 짓는 걸로 할게요. 아시겠죠?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안될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킹크과학의 궤도입니다. 많이 궁금하시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이로움의 결정판 블랙홀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블랙홀이 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블랙홀, 단어 그대로 블랙홀, 우주의 난, 검은 구멍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블랙홀을 다루었던 만화나 영화 등에서 묘사된 형태가 그랬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우주에 그런 구멍은 없습니다.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 존 휠러가 블랙홀이라고 이름 붙이기 전까지는 이렇게 유명하지도 않았죠. 그 정체는 사실 죽은 별입니다. 이 죽은 별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 때문에 우리는 이 별의 시체를 블랙홀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왜 이 별의 시체가 빛조차 빨아들이는 우주의 개미지옥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먼저 별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합니다. 별이 빛나는 이유를 최초로 밝혀낸 천체 물리학자 한스 베테는 어느 날 밤 여자친구와 함께 바닷가에 누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야, 왜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줄 알아? 자기는 이제 전 인류 중에서 그 이유를 두 번째로 알게 될 거야. 굉장히 로맨틱합니다. 질량 있는 모든 물체는 중력으로 인해 서로 끌어당깁니다. 별 내부도 마찬가지로 서로 뭉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너무 과하게 부딪히게 되면 굉장히 극심한 충돌로 빛과 열을 내며 폭발합니다. 마치 출근 시간에 지옥철처럼 말이죠. 폭발하는 힘은 다시 뭉치는 중력을 밀어내게 되고 중력과 폭발력이 평형을 이루며 적당한 크기를 유지하며 밝게 빛나게 됩니다. 태양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별이 엄청나게 크다면 내부에서 아무리 폭발이 일어나도 중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부 무시하고 그대로 한 점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크기는 없고 질량만 남아있는 오늘의 주인공 블랙홀입니다. 막대한 질량 때문에 엄청나게 강한 중력만 갖고 있죠. 우리가 지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지구가 우리를 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구의 반지름이 0에 가깝게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중력 때문에 그대로 지구 중심을 향해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크기가 없이 중력만 남아있기 때문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검은 구멍과 비슷하며 이런 블랙홀을 슈바르츠 실트 블랙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주에 이렇게 혼자 존재하는 별이 매우 희귀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별들은 커플 천지에 심지어 삼각관계, 사각관계도 널려있고 함께 막장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1963년 뉴질랜드의 과학자 로이커가 두 개의 별에서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최초로 발견했으며 수많은 블랙홀들이 이렇게 탄생한다는 것을 깨닫고 커 블랙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두 개의 별을 거대한 수박 두 통이라고 합시다. 둘 중에 한 녀석이 블랙홀로 변하게 되면 나머지 한 녀석은 속절없이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블랙홀 주위를 빙빙 돌면서 들어갈 순서를 기다리다 보면 빨간 수박 화채와 검은 수박 씨들은 강강수월래를 돌게 되고 결국 원반 모양으로 블랙홀 주변을 감싸게 되는데 이걸 강착 원반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먼저 들어가려고 싸우다가 서로 부딪혀서 마찰열로 인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블랙홀은 빛조차 도망칠 수 없을 정도로 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블랙홀 내부의 정보가 우리에게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기 직전의 경계까지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절벽 끝 아슬아슬 떨어지기 직전까지 버틸 수 있는 경계가 있는데 블랙홀에서 이러한 경계를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릅니다. 블랙홀 내부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그 경계 밖으로는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블랙홀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 사건의 지평선에 걸려있는 우주의 빛들과 블랙홀 주변을 감싸는 강착 원반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실제 우주에 존재하는 블랙홀과 가장 흡사한 형태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영화 인터스텔라의 블랙홀 가르강티아입니다. 무려 4년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에서 킵손 박사와 고민했던 조나단 놀란은 형인 크리스토퍼 놀란과 함께 기존과 차별화된 현실적인 블랙홀을 보여주는데 성공합니다. 처음으로 만들어낸 블랙홀은 회전을 고려하여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왼편을 밝게 표현했습니다. 이후 밝기를 조절하여 어두운 부분을 없앴고 마지막엔 멋들어진 이미지 처리를 통해 영화 속에서 우리가 봤던 그 블랙홀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실제가 아닌 실제일 가능성을 갖고 있는 가상의 블랙홀이었죠. 20세기 말 과학자들은 마치 강력한 중력으로 붙잡혀 있는 것처럼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별들을 발견합니다. 너무 멀고 어두워서 별들의 중앙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충분히 성능이 좋은 망원경이 있다면 그 안에서 블랙홀 근처 사건의 지평선을 직접 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서울에서 워싱턴에 있는 사람의 속눈썹을 셀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그 정도 성능이라면 망원경의 크기가 지구만큼 커져야 합니다. 인류가 만들어낼 수 없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간섭계를 이용한 전파 망원경. 여러 대의 전파 망원경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동시에 관측할 수 있도록 연결하면 그 떨어진 거리 크기의 망원경 한 대와 동일한 해상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활용해서 2017년부터 6개의 대륙의 8대의 망원경을 연결하여 지구 크기의 망원경을 만들고 매우 정밀한 원자시계로 시간을 맞춘 뒤 찍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Event Horizon Telescope,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이라는 범세계적인 공동 연구의 등판.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공상과학이라고 봐도 될 만큼 모험적인 시도였습니다. 목표는 빛으로 5,500만 년을 가야 할 정도로 멀리 떨어진 곳. 8대의 망원경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지구의 자전을 이용하여 망원경들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촘촘히 관측했으며 관측된 결과는 총 용량이 5페타바이트로 고속 웹하드로 전송해도 수십 년이 걸릴 만큼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관측소에 하드디스크를 항공편으로 취합하였으며 그렇게 모인 하드디스크 무게만 0.5톤에 달했습니다. 전세계의 과학자들은 흥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블랙홀이 보이지 않더라도 분명히 무언가 엄청난 녀석이 나올 것이다. 자랑스럽게도 한국천문연구원의 손봉원 박사님을 비롯해서 다수의 한국 과학자들도 열정을 더했습니다. 과연 블랙홀 근처 사건의 지평선은 기대했던 것처럼 관측되었을까요? 식센스를 능가하는
아는 최고의 반전이라는 카피 문구는 아직까지도 지겹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영화가 주는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충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어떠한 예측이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면 어떨까요? 매일같이 꿈꾸던 이상형과 똑같이 생긴 이성을 길에서 만난다면, 임의로 고른 로또 번호 6개가 정확하게 예측한 대로 들어맞는다면 그 경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10일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먼저 당시 생중계 영상을 만나보시죠. Very big galaxy which was suspected to host a supermassive black hole in the very center. 101 years ago, someone discovered a streak of light, which is plasma shooting out of the center of the Milky Way, marking the supermassive black hole. I never believed that this black hole was as big as people said, until we saw that. 놀랍게도 블랙홀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소중하게 모아온 상상 속 이야기들은 드디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믿어지지 않던 사건의 지평선도 분명히 있었고, 중력 때문에 빛이 휘는 중력 렌즈 효과에 의해 어느 방향에서나 동그랗게 보일 거라는 아인슈타인의 예측도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아래쪽에서 나오는 강한 빛은 강착 원반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블랙홀이 있을 거라고 예측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예견된 우주 역사상 최고의 미스테리는 누구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고 볼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경이로움을 무엇과 바꿀 수 있을까요? 인류는 이제야 겨우 반지 모양의 동그라미를 봤을 뿐이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저 뿌연 이미지일 뿐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뛰어갈 방향을 알았고 도착할 목적지를 발견했습니다. 가는 경로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들은 과학자들에겐 매우 즐거운 유희일 것입니다. 1948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 토머스 턴스 엘리엇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모든 탐험이 끝나는 때가 되어야 비로소 시작이 어디였는지 처음 알게 될 것이다. 드디어 블랙홀의 직접적인 관측이 끝난 지금이야말로 이 미지의 차원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돼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핫한 과학, 킹크과학의 궤도였습니다. 요번에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을 잘 보고 왔습니까?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은 탈출 속도, 어떤 천체를 탈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속도, 그죠? 정의를 아까 그 교과서에 잘 나와 있었죠. 선생님만의 정의는 어떤 천체를 탈출하기 위한, 또 천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속도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그것이고, 블랙홀 같은 경우는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인 천체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빛도 빠져나갈 수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그런 천체를 블랙홀이라고 하고, 영상 재밌게 봤나요? 그래서 종종 영상을 좀 보여주려고 해요. 재미있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과제는 따로 없어요. 아까 전에 그 과제라고 하기엔 좀 못한데 요거 쓰는 거, 네, 그냥 써 놓으세요. 뭐 따로 올리지 말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바이.